총성이 아니라 국경 게이트 앞에 멈춰 선 사람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캄보디아 쪽 국경 관문이 닫히면서 태국인 최대 6,000명이 발이 묶였고 그중 상당수는 일하러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전선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출입국 창구를 바로 멈춰 세울 만큼 가까이 붙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캄보디아의 실세로 꼽히는 훈센은 관문 폐쇄 이유를 민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고 태국 외교당국은 시엠레아프 영사관을 통해 항공편으로 귀국을 돕는 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앙코르와트로 가는 관광 관문 도시가 전쟁 대피 경로로 바뀌는 순간이 나오면 그 지역의 체감 공포는 뉴스 속 전선보다 훨씬 빨리 번집니다. 몰입은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총알보다 먼저 떨어지는 게 생활, 인프라와 돈줄인데 태국은 이제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연료 공급을 끊는 방안을 준비하고 해상단속기관까지 동원해 태국 등록 선박이 연료나 물자를 실어 나르는지 통제하겠다는 방향을 드러냈습니다. 전쟁이 포탄으로만 굴러가는 게 아니라 연료 한 방울로도 굴러간다는 사실이 그대로 튀어나온 겁니다. 최신 전황의 중심은 전선 바깥에서 벌어지는 압박전입니다. 국경선에서의 교전이 여러 지점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태국이 꺼내든 카드는 화력 숫자보다 지속성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고 그게 바로 연료 차단과 해상 통제입니다. 여기에 외교 무대가 단순 중재를 넘어 검증 단계로 들어가는 조짐도 붙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 외교장관 특별회의는 휴전 이행과 검증이라는 단어를 전면에 올렸고 미국의 위성자료 지원을 받는 아세안 전문팀이 충돌 상황을 정리해 보고하는 구조까지 거론됐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정글 전선이 위성 화면으로 들여다보이는 순간부터는 선전전이 예전처럼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해집니다. 증거가 쌓일수록 서로의 책임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그 표적이 지뢰와 드론으로 옮겨갑니다. 태국은 캄보디아가 새 지뢰를 설치해 순찰 병력을 다치게 했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밀고 있고 캄보디아는 과거 내전 잔존 지뢰라는 입장으로 맞섭니다. 태국은 오타와 협약의장국 등 공식 경로에 제기하겠다는 방향까지 언급됐고 전장에서는 드론이 폭탄을 떨어뜨렸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전화는 여기서 터집니다. 태국군이 이 전쟁을 국경 분쟁이 아니라 국제사기조직과의 전쟁으로 다시 포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싱가포르 매체 보도에 따르면 태국군은 국경 너머의 타격을 사기조직 기반을 끊는 작업으로 설명했고 최소 6곳의 사기 관련 시설을 무력화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더 자극적인 포인트는 미국 제재 대상이었던 장소 2곳이 포함됐다는 대목입니다. 전투의 정당성을 국제공감대로 옮겨놓는 순간이고 동시에 전쟁이 더 오래갈 명분을 얻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동남아 사기 생태계 단속을 압박해온 흐름과도 맞물립니다. 결론은 최신 전황을 한 줄로 정리하는 데서 끝내지 않겠습니다. 지금 상황의 진짜 공포는 전선이 한 번 밀고 당기는 게 아니라 국경의 혈관을 끊는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국경 관문이 닫혀 6,000명이 고립되고 귀국 경로가 항공편으로 우회되는 장면은 전쟁이 이미 민간의 이동권을 잠갔다는 증거입니다. 태국이 연료 차단과 해상 통제를 꺼낸 건 포탄보다 느리게 보이지만 상대의 전쟁 지속 능력을 갉아먹는 방식이라서 시간이 갈수록 체감 효과가 커집니다. 여기에 아세안이 위성 기반 정리와 검증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는 양쪽이 돌아설 출구가 더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뢰 논쟁과 드론 폭탄 주장은 그 좁은 출구를 더 날카롭게 깎아내는 재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이 사기조직 전쟁 프레임을 전면에 세운 건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도 그냥 남의 전쟁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를 만들어버립니다. 누군가의 돈과 신분과 일상을 털어가는 산업형 범죄가 전선 뒤편에서 같이 움직인다면 이 전쟁의 끝은 휴전선이 아니라 범죄 생태계의 재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재배치가 시작되는 순간은 보통 총성이 잦아든 뒤가 아니라 총성이 가장 요란할 때 나옵니다. 다음은 25년 10월 16일 캄보디아 사태 한방의 정리 영상입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하고 있는 짓은 외교가 아니라 인질극입니다. 자국 반정부 인사를 내놓으라는 협박에 한국인을 볼모로 잡고 거래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감금당하고 고문을 당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받는 현실이 2025년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배후에 캄보디아 경찰과 공무원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법의 이름으로 사람을 팔고 범죄 조직과 함께 이익을 나누는 국가형 범죄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외교적 언사로 넘어갈 단계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고통받는 순간에도 한국의 세금으로 캄보디아에 공적원조 수천억 원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죄를 눈감는 정권에 돈을 주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피 묻은 손에 돈을 쥐어주는 꼴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국이 해야 할 건 분명합니다. 협박에 굴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캄보디아 정권을 벽으로 몰아넣는 겁니다. 더 이상 한국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나라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됩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 형제가 지옥 같은 방 안에서 울부짖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이름에 걸맞게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여야 합니다. 캄보디아가 지금처럼 범죄의 온상이 된 이유는 단순히 치안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국가구조 자체의 부패에 있습니다. 40년 넘게 집권한 훈센 일가의 장기 독재 아래 권력은 곧 돈이 되었고 경찰과 군은 범죄 조직의 보호막으로 변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중국의 막대한 투자가 유입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1대1로 사업 명목으로 들어온 중국 자본이 카지노, 부동산, 도박 산업으로 흘러들었고 그 자금의 뒤를 따라 범죄 조직이 들어왔습니다. 2019년 캄보디아가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자 그들의 수익권이 끊겼고 범죄 조직들은 기존 카지노 건물들을 개조해 스캠 컴파운드로 전환했습니다. 이곳에서 인신매매, 강제노동, 보이스피싱이 결합된 디지털 노예 산업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최소 50개 이상의 단지가 운영되고 있고 15만 명 이상이 감금 착취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경비를 지키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직 경찰이나 군인이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형식적으로 인신매매 근절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실질적 단속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산업이 이미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범죄가 국가의 경제를 지탱하는 구조로 변한 겁니다. 정부가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대신 세금처럼 보호비를 받으며 공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캄보디아는 범죄 조직과 권력층 그리고 일부 외국 자본이 얽힌 합법을 가장한 범죄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법보다 강하고 경찰이 범죄를 막는 대신 관리하는 나라, 그것이 지금의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가 한국인을 향해 칼끝을 들이민 순간 서방 언론은 먼저 경고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10월 14일 고수익 구직 미끼에 걸려 캄보디아에서 감금과 고문 끝에 숨진 한국인 대학생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며 2025년 들어서만 한국인 대상의 납치 및 감금 신고가 330건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사건의 무대가 범죄 허브로 악명 높은 깐포주 복고루산 일대라는 점을 짚으며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계 조직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 카르텔을 단속하겠다면서도 실효적 변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이 전력 투입해 준하는 외교 총력을 선언하자 캄보디아는 수사 협력을 말로는 약속했지만 현장 체감은 다르다는 분위기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구조적으로 돈이 모이는 지점에 있습니다. 로이터는 10월 15일 한국 외교부가 포이펙과 바벡 같은 국경 도시와 복고루산 일대를 코드블랙에 준하는 여행 금지 및 강력 경보로 묶으며 즉시 철수와 방문 취소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단지 몇 건이 강력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정보 치안 라인까지 투입될 정도로 가짜 채용, 여권 박탈, 온라인 사기, 강제노동, 몸값갈치로 이어지는 산업화된 범죄 생태계가 한 나라의 특정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로이터는 캄보디아가 최근 급증한 사기 현감금과 허위 채용 유인 사례를 공표한 한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하며 고위급 대응이 장기전 양상으로 넘어갈 조짐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시청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수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국인이 실제로 빨려 들어갔느냐는 질문입니다. 한국의 정부 고위안보라인은 캄보디아 현지 사기 조직 연루 한국인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피해자와 가담자가 뒤섞인 채 억압과 협박, 채무, 노예화가 반복되는 구조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발표와 동시에 정부는 합동대응팀을 급파했고 현지 경찰과 바로 맞물리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어느 나라가 우리 국민을 끝까지 데려올 수 있는가 그 냉정한 국가 실력의 시험대로 이어집니다. 한국 내부의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국내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는 복고르산, 파벳, 포이펫 등 조직범죄 상시 위험지대를 특정해 출입 자체를 금지 수준으로 올리고 체류자는 여권법상 조치 경고까지 곁들였습니다. 지도에서 빨갛게 칠해진 구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입니다. 여기는 전장과 다르지 않다는 경고죠. 실제로 깐포, 시아노크빌, 푸놈펜 일부 지역은 건물 외벽을 높이고 철조망과 CCTV를 설치하고 무장 경비를 갖춘 감금형 빌딩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종의 사이버노예 단지처럼 돌아갑니다. 여기서 한국인은 왜 표적이 되었을까요? 한국은 온라인과 모바일 금융 활용률이 높고 대포 통장이나 가상자산 계정 등 범죄에 쓰일 계좌와 아이디를 확보하기 쉽다는 인식이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월천만 원류의 허황된 제한이 청년층의 불안 심리를 파고들며 클릭 한 번, 티켓 한 장으로 지옥문을 넘게 만듭니다. 이 포획 착취 모델은 한국의 높은 디지털 금융 접근성과 역설적으로 잘 맞물리며 돈 되는 표적이라는 최악의 레이블을 우리에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공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사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외국 땅에서 납치 감금당하고 돈을 강요당하는 현실 앞에서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단 하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신호로서 공적개발원조와 차관지급을 전면 보류해야 합니다. 약속된 공적자금이 현지 권력층이나 범죄구조에 흡수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송환과 감금시설 폐쇄가 공식 확인될 때까지 자금 집행을 멈추는 것은 우리 국민을 건드리면 대가를 치른다는 명백한 경고입니다. 다음으로 인신매매 사기, 연루 의심자와 결탁관료, 연루 기업들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작성과 자산 동결, 비자 발급 중단, 입국 금지,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을 즉시 병행해야 합니다. 이들에 대한 국제적 추적과 국내 자산 봉쇄는 그들의 숨통을 틀어주는 핵심 수단입니다. 금융암호 자산을 통한 돈줄을 차단하는 조치는 범죄 경제의 심장을 겨냥하는 것입니다. 금융당국과 은행, 거래소가 공조해 의심 송금과 지갑을 추적 동결하고 대포 통장 루트를 봉쇄하면 범죄 조직의 수익 구조는 빠르게 무너집니다. 돈줄이 막히면 감금과 착취의 실질적 동력이 사라집니다. 국경과 항만 항공로를 촘촘히 통제해 인신매매 이동로를 봉쇄해야 합니다. 국제해사기구 항공당국 주요 항공사 그리고 아세안 미일 등과 연합해 의심 선박, 항공편의 입항과 환적을 차단하면 범죄는 고립됩니다. 이 과정에서 UN 인터폴의 공조로 합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코리안 데스크를 즉각 증원하고 합동수사팀을 가동해 우리 수사관이 초기부터 현장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과 영장 집행 지원을 상시화해 증거 훼손을 막아야 하며 인질이 생명이 위협받는 비상 상황에는 동맹국가의 사전 협의에 따라 특수구출 작전도 실행 가능한 상태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엠네스티 UN 주요 국가 자료를 공유해 스캠 컴파운드 실태를 폭로하고 UN 인권이사회 G7, 아세안에서 공식 의제로 끌어올려 캄보디아의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국제적 시선은 그 자체로 강력한 제재 수단입니다. 국내적으로는 해외 구직 알선 규제를 강화하고 구직 플랫폼 감시를 강화하며 피해자 귀환 시 신속 보호, 심리치료, 법률 지원 패키지를 가동해 재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의 절박함을 악용하는 범죄의 공급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입니다.